자식을 몰라보는 부모가 어딨나. 이 그림은 내 그림이 아니다. 지난 1951년 국립현대미술관에 전시된 미인도를 본 고 청경자 화백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진짜 부모가 자식을 몰라봤던 걸까요?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위작이다, 진품이다, 속 시원한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프랑스 감정팀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문화평론가 김원식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19일인가요? 검찰이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는가 싶었는데 어저께 또 프랑스 감정팀이 이것은 위작이다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냈단 말이에요. 네. 근거가 뭘까요? 일단은 사실 예상됐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이제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르미에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위작일 확률이 0.00002%까지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네. 사실은 또 우리나라 검찰 같은 경우에는 그 공식으로 하면은 오히려 이 다른 진품이라고 추정되는 작품들까지도 이 위작이 될 가능성이 4% 이상이 넘는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 천경자 화백의 이 9점의 작품을 지금 현재 위작 여부가 이제 논란이 그 작품과 비교를 한 겁니다. 네네. 비교를 했는데 기준이 예를 들면 단적으로 이제 몇 가지입니다. 하나는 명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밝은 것과 어두운 면을 비교를 해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균일하게 칠했는지. 또 이제 휘도라는 것도 이제 단위 면적당 밝기를 말하는데요. 그 밝기가 정말 균일하게 됐는지를 이 9점과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작품을 비교 분석을 한 것이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눈 주위 곡선이라든지 또 코와 입술의 어떤 이 그리기가 그렇게 이 이전 9작품에 비교해봤을 때 능숙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르미에르 측은 이것이 이제 위작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미인도를 감정한 르미에르 테크놀로지, 르미에르 광학연구소가 이런 위작을 판단하는 데 공식력 있는 기관인지 검찰은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예, 일단은 처음에는 세계적인 감정기관이 위작이라고 했는데 검찰이 또 이거는 진품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의 자존심 대결까지 갔었습니다. 네. 프랑스와 한국의 자존심 대결이다 이렇게까지 갔는데요. 르미에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이제 유명해진 건 2004년이었습니다. 이때 이 다빈치의 모나리자 그림 아시잖아요. 거기에 숨겨진 그림이 있다는 것을 찾아내게 되면서 유명세를 얻게 되었죠. 네. 그렇지만 그 뒤에 이제 반박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모나리자 밑그림을 찾아내는 것은 캐나다의 국립연구소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특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한편에서는 또 그동안 그런 위작 여부에 관련돼서 얼마나 많은 감정을 했느냐는 비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르미에르 측은 고흐의 작품 150점을 했을 정도로 우리는 공신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주로 이 회사에서 하는 것은 이 스펙트럼을 주로 사용을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이 그림의 진품 여부를 주로 판정하는 그런 이제 단체인데 네. 중요한 것은 이 스펙트럼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위작이다 아니다를 바로 끌어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이제 해석을 여러 가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이견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제 기자회견에서 프랑스 감정단인 르미에르 테크놀로지 측이 검증 방법을 조목조목 소개를 했는데 그 현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프랑스 르미에르 광학연구소는 검찰 발표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했는데요. 첨단 장비인 멀티스펙트럼 카메라로 그림 한 작품당 1650장의 단층 사진을 찍고 이를 수치화해서 미인도가 위작임을 증명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장비와 소프트웨어도 부여하지 못한 한국 검찰이 어떻게 수학적인 계산을 검증했는지 의문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 검찰이 사용한 X선, 적외선 등의 검증에도 의문을 표시했는데요. Et tel est notre avis démontré, pas suggéré, c'est une vraie démonstration que je suis venu vous présenter ce matin en réponse au procureur. 이에 대해 검찰은 현재 가능한 모든 과학 감정 기법을 동원한 결과라며 르미에르 측의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동원 가능한 거의 모든 감정 방법을 통해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도 르미에르가 확률 계산 방식에서 수학적인 오류를 범했다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사실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논란을 끌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식으로든 좀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이었는데 오히려 이제는 이 검증 방식을 놓고 검찰 측과 또 이 검증단 팀이 대립하는 2라운드로 들어가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사실 애초 이 작품이 위작이라고 처음 의혹을 제기했던 것은 고 청경자 화백이었는데
왜 그런 의혹을 샀던 겁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 이제 그 당시에 화제가 됐던 게 91년입니다. 그 91년에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던 청경자화백의 미인도를 최초로 공개를 하게 되는데요. 네. 아마 작가도 궁금했던 모양이야. 그래서 어떤 작품인지 보러 갔는데 그 작품을 보고 이건 내가 그린 그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이렇게 자식도 몰라보겠느냐 이런 발언하면서 문제가 됐고 이것이 국립현대미술관 측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당시에 모든 전문가들이 이것은 진품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청경자화백이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졌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뭐 다시 또 8년 뒤에 또 이 위조를 했다고 했던 권모 씨가 등장하게 되면서 한바탕 또 이 진위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다시 또 진품 논란이 진품으로 이제 확정이 됐었고요. 16년이 흘러가지고 지난해 10월이죠. 이때 다시 또 불거진 이유는 바로 청경자화백이 돌아가셨다는 세상을 떴다는 소식이 듣게 되면서 유족들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 현대미술관을 비롯해서 관련자들에게 사과를 요구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자 4~5명을 중심으로 해서 검찰이 이제 고소고발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지난해 4월부터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 르미에르 테크놀로지 쪽에 유족 측에서 의뢰를 했고 그것이 이제 지난달에 이제 발표가 됐었고 여기에 관련돼서 검찰이 반영하지 않고 또 공개를 했는데 다시 또 이게 재반박이 현재 일어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르미에르 측에서 제시했던 그 16,500장에 이르는 그런 사진들을 검찰이 누락시켰다. 약간 이런 주장이 나왔었는데 네. 또 이런 방식에 대해서 검찰이 다시 검증을 해봤지만 이것은 수치상으로 오류가 있다. 약간 이런 팽팽한 대립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1991년 당시에 KBS가 고 청경자화백을 직접 만났는데 그때 인터뷰 영상을 함께 보시고 이야기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 심장을 이렇게 부딪혀가면서 하는 게 작품 생활 아니겠어요. 모든 예술이 그러다시피. 근데 이건 막 보니까 헛개비 같고 기가 칵 막히고 그 엉성한 그림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악을 쓰다시피 해서 가짜다 그러고 악을 썼어요, 여기서요. 그럼 눈에도 힘이 없고요. 되게 제가 코 같은데 이런데도 코 여가 그 사실적으로 보면 높으잖아요. 여기를 하이라이트를 넣어요. 그런데 코 여기도 뻥뻥이 되고 있고. 네. 사실 미인도의 원 소장자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었는데 미인도가 누구의 손을 거쳤는지 그 경로를 추적해봤더니 이것은 진품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걸 이제 뭐 이력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검찰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보관하고 있던 것을 신군부가 그것을 압수를 해가지고 보관을 하다가 국립현대미술관에 넘겼다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청경자화백이 중앙정보부장의 그런 이제 부하에게 전해줬는데 그 부하의 아내가 중앙정보부장한테 이제 전했다라는 이제 이력을 들으면서 이제 진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유족 측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건네졌던 작품이 과연 지금 현재 있는 것이냐, 중간에 바꿔치기 된 것은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네네. 또 청경자화백 같은 경우에는 뭐 비슷한 그림을 주기는 했었는데 지금 현재 크기가 아니고 절반 정도 크게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마 위조범이 그것을 보고 크게 확대해서 창작했을 것이다, 모방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력제가 맞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변호인 측은 굉장히 강력하게 부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위장 논란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는 것이 비단 우리나라뿐만인가 아니면 다른 해외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사실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그 출품 거래에 관련돼서 제도가 확립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제도가 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뭐 가장 큰 모순은 그런 겁니다. 이제 이 화랑이 주로 이런 이제 유통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화랑 관계자들이 감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뭐 허위로 뭐 작품을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관련돼서 뭐 허위 감정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객관적인 그런 검증 기관들을 만드는 것이 일단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출품 이력제, 그러니까 그 작품이 언제 어디서 그려져서 어떻게 유통했는지를 확실하게 정보 이제 베이스화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돼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민간 감정사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로 이제 세계단체에서 활동을 하긴 하는데 좀 공개적으로 활동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떤 작품을 어떻게 평가해 왔는지가 객관적으로 검증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민간 그런 전문기관이라 하더라도 네. 이 활발하게 이제 자유롭게 활동을 하지만 만약에 허위 감정을 하거나 부실하게 판단할 경우에는 굉장히 징벌을 이제 강하게 하기 때문에 네. 결국은 자율적으로 그런 것들이 조절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자유 기반의 그런 감정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제도들이 아직 확립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문제가 많이 되었었다라는 그런 지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문화평론가 김원식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